내셔널 바둑 리그가 진행될 때 같이 동호인 바둑 대회도 진행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바둑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고 있고, 어린이의 모습도 예. 보이네요.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너무 귀엽습니다. 그 내셔널 바둑 리그 선수만큼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대국 김정우 선수와 심우섭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선수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심우섭 선수 약간 지금 실수가 나오면서 네. 흐름을 좀 상대에게 다시 내어준 상황인데, 김정우 선수는 초반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잘 따라잡고 있고요. 중반전 어떻게 흘러갈지 바둑판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밀어간 장면까지 저희가 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심우섭 선수가 좀 실수는 나왔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좀 바둑이 길고요. 지금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수를 선택하네요. 자, 이도를 그냥 쉽게 살려주진 않겠다. 어떻게 보면 여기 젖혀갈 때부터 좀 강력하게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칸 뛰고요. 이렇게 붙여간다든지 하면 전혀 공격이 될 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체로 살아있고, 지금 귀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백이 지켜야 되는 형태거든요. 사실 심우섭 선수가 공격을 즐기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택이 조금 더 놀라운데요. 바로 붙여갑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나요? 아까 이제 한 칸을 띄워주는 교환 자체가 약간 득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된다면 득인데, 지금 와서 여기 한 칸 뛴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죠. 반발을 염두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수가 좀 악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늘어가게 되면은 이곳을 역으로 맞았을 때 약간 아픈 느낌이고요. 그 자리 받아야 된다면 좀 아픈데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돌이 이 교환이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한 칸 뛰는 수를 생략했더니 또 모양이 달라지는군요. 지금이라도 한 칸을 다시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막는 게 약간 악수기는 하지만 다음에 또 이제 늘어간다면 또 끊어가는 자리를 노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 칸이 급소 자리고요. 흙이 느는 수와 한 칸 뛰는 수 외에는 다른 그림은 어려운가요? 글쎄요, 이렇게 늘어가는 건 이건 이제 여기 붙여가는 맛이 있긴 있는데 이 모양 자체가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아픈데요. 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받아야겠죠? 네, 그 자리는 조금 아픕니다. 기분 나쁜데요. 그 자리 당하면서 흙의 안형도 사라졌고요. 김정우 선수가 이 3-3으로 뭔가 들어갈 생각인가요? 이도를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이런 곳을 붙여간다든지 해서 수를 좀 크게 내겠다는 건가요? 살면서 아예 이 백도를 압박하는 이런 수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나쁘지만 이 수가 성립한다면은 그래도 또 괜찮은 자리죠. 백이 이렇게 막아야 되는 자리라고 하면 이것은 흙도 거의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런 자리 갈 수 있고요. 자, 문제는 3-3 들어갔을 때 백도 반발을 할 텐데요. 3-3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막는 수가 이제 무난합니다. 제일. 이게 역시 쉽게 잡힐 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다못해 패라도 나는 형태일 것 같고요. 그럼 수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한 칸을 띄었네요. 한 칸 뛴다면은
지금은 백이 그래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좀 더 냉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차이가 생겼네요. 자, 아까 3-3에 들어가서 막히는 것보다는 이게 백이 약간 더 득이고요. 여길 찔러가게 된다면은 이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역시 다시 예. 수를 내는군요. 3-3 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뭐 거의 살아있는 돌이라고 보여지니까 아마 이제 여길 지키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찔러간다든지 해도 여기 가면 또 이제 살아있는 형태고 하니까. 지금 찌를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찔러가게 되면은 백돌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3-3을 당했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쉽게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남아요. 찔렀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떡하죠? 우선은 차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차단하는 수는 이제 이수와 이수인데요. 이렇게 차단해도 그렇게 차단합니다. 이거 여기 두면은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잡으러 가는 게. 네, 이건 안 되네요. 예. 흑의 삶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백이 위험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백의 사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승부처가 되겠네요. 심우섭 선수도 뭔가 중앙 행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좀 무리를 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습을 당하잖아요. 네. 뭐 물론 여기 이제 튼튼해졌으니까 이거 하나는 좋은데 지금 이 자리를 두면은 패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 패는 지면은 정말 백이 다 잡히는 패예요. 반면에 흑은 부담이 좀 덜한데요. 그렇죠. 뭐 흑은 잡혀봤자 백이 그냥 막아가는 것과 비교해서 집으로 약간 더 손해를 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점점 더 김정우 선수의 우세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패를 하네요. 흑이 패감을 사용한다면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흑도 어쨌든 이제는 이 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은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뭐 이런 자리를 갔다가는 백이 뭔가 지금 이곳을 이제 패를 해소를 한다고 보고요. 네. 이런 곳으로 뭔가 잡으러 가는 수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살아는 있네요. 여기가 선수고 이곳을 둔다면 여기 찌르는 수가 있어서 그 자리도 네. 선수군요. 혹시라도 여기서 집이 안 난다고 해도 살아는 있습니다. 이런데 패감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상변 쪽 패감이 가능하다면 백이 꽤 곤란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백은 지금 뭐 이런 거 잡으러 가자는 패감을 쓸 수도 없어요. 이게 다 잡히니까. 좀 손해이긴 하지만 이런 패감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흑 전체 안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있는 수까지 선수라면 흑은 거의 확실하게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정도로도 만족이다. 그런데 이거 뭐 심우섭 선수가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패감이 없잖아요. 우선은 말씀해주신 자리보다는 조금 작은 패감이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이 돌이 살아있다라고 보면은 이 4점의 가치보다는 여기를 잡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근데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백은 팩감이 없거든요. 결국 바꿔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꿔치기의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김정우 선수가 잘 됐죠. 자, 지금 여기를 젖히는 공격부터 시작이 됐는데 젖혀서 얻어낸 것이 일단 여기 중앙 두터움. 네. 그리고 여기를 뭐 이제 막아가는 것보다 약간 더 집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근데 흑은 이도를 잡았잖아요. 이도를 잡은 게 거의 이곳까지 다 하면은 거의 20집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집으로도 크고 양쪽의 안형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은 뭐 일단 흑의 우세가 확연해졌고요. 사실 이 우변만 잘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제 변수가 일어날 곳이 우변이랑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심우섭 선수가 단순하게 중앙을 키우는 작전 정도로는 이 바둑 역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붙여갔는데요. 여기도 그냥 두텁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늘어가고 여기 깨지더라도 이제 중앙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이 자리도 뭐 이렇게 치조하는 자리도 남아 있고요. 이렇게 두텁게 처리하는 게 지금 형세가 좋기 때문에 흑집이 같이 깨져도 백을 지을 수 있다면은 나머지 집으로 봤을 때 흑이 나쁘진 않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두텁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붙여가는 수 외에 다른 수는 생각하기 힘든가요? 붙여가는 수, 이렇게 공격하는 수. 이건 이제 근데 좀 더 복잡하죠. 아까 붙여서 이렇게 쭉 느는 자세가 더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길 받아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 자리는 좀 미흡한가요? 그렇죠. 받아주게 된다면은 백이 또 아마 이런 데 들어가면서 또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이 자리를 두는 것도 이거 막히면은 일단은 이 모양 자체가 손해거든요. 이렇게 두고 싶지도 않고요. 네. 아래로 젖혀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리요? 이 자리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백이 아마 이렇게 젖혀서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당하긴 했어요, 흑이. 이 두 점도 이제 끊어지는 자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니까 약간 당했지만 뭐 들어가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졌죠. 네, 우변 쪽이 두터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세가 유리한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집 깨지는 거 아까워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두텁게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수죠. 네. 실전에는 아래로 젖혀가면서 말씀해주신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지금 와서 있는 것도 이건 뭐 이 교환이 득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분명.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죠. 이것도 이제 들여다보는 수도 듣고 있고. 역시 약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쉬운 길을 가겠다. 흑 두 점이 잡히지는 않는 건가요? 두 점이 잡히죠. 잡히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면 잡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잡혀도 뭐 이곳에 오면은 큰 집이 날 자리는 아니란 얘기죠. 확실히 잘 되긴 했어요, 백이. 여기도 이제 뭐 끊어서 이렇게 붙이는 자리도 있고. 네. 근데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양의 장점은 여기가 이제 튼튼해졌다는 얘기고 백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선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득을 보았고요. 하지만 우변 쪽에 백이 들어가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 깊게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 너무 커 보이는데요. 여길 갑니까, 그래도? 여길 가고 흑이 이곳을 이런 정도 지킨다면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지켜서 이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베개 집도 꽤 많이 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많이 늘어났죠? 대충 한번 세볼까요? 우변에 이어진 흙의 집이 좀 커 보이고요. 또 하변 쪽에 베개 집도 커 보입니다. 나머지 집은 그대로니까 이 모양도 역시 일단 흙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런가요? 예, 뭐 10집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뭐 김정우 선수의 선택도 나쁘지 않았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백이 그냥 이 자리가 너무나 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갔을 때 좋은 상황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우변을 먼저 지워야 할까요? 그렇죠. 우변 쪽을 이제 뭐 흔히 알파고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곳을 가서 이 정도만 교환이 된다면은 이건 득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의 중앙 모양도 꽤 커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백이 이런 자리를 와도 흑은 역으로 이런 곳을 밀어가고 여기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고 이곳을 다시 지키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백이 그냥 하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변 쪽이 좀 더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변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삭감하는 백의 행마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실 화점이 있을 때 이렇게 짚어가는 건 거의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네. 지금 날일자로 가나요? 그쵸? 그 보통은 이제 날일자 이렇게 날일자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이었고요. 자, 받아준다면은 역시 뭐 막아서 이 교환 자체가 약간 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김정우 선수는 오히려 뭐 이런 자리를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변보다 하변이 큰가요? 예, 하변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두 점 잡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를 갔을 때 다음에 이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붙여가는 끝내기까지 있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6집이거든요. 이거는 흙의 집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16집이에요. 이게 지금 흙집만 해도 한 10집 차이가 나는 거고요. 100집까지 또 봐야 되니까 예, 역시 한 칸 뛰었습니다. 심우섭 선수는 계속 비틀어가고 있어요. 쉽게 둬서는 안 된다. 자, 흙이 한 칸 뛰어가자 백이 바로 붙여갔는데요. 흙이 씌워간다거나 할 순 없을까요? 여기서요? 네.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돌을 뭐 잡으러 가긴 부담스럽고 자꾸 이제 돌이 여기 가게 되면 이 흙돌도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받아두었고요. 이제 백도 연결이 필요해졌습니다. 연결한다면 하변 쪽으로 손이 돌아오겠군요. 예, 일단 이 자리는 굉장히 커 보여요. 이게 근데 방향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변 쪽은 쳐다도 안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돌이 좀 약하다. 이게 지금 하변 갔을 때요.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여기 띄우는 자리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도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집이 늘어날 수 있는 자리고요. 상변 쪽을 노리나요? 거기를 공격해요. 공격이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밀고 나오니까 백이 연결이 되는 듯한 형태예요.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교환을 해두면 여기가 이제 선수로 끊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럼 이 돌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네, 오히려 흙에게 더 부담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못 가고
여기를 흙이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물론 여기도 큰 자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커 보여요. 아, 괜히 건드렸나요? 그렇게까지 뭐 공격할 필요는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이 연결되면서 흙은 연결할 곳이 차단되었고요. 예, 그래도 역시 뭐 형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흙이 하변이 아니라 우변을 선택하더라도 바둑은 아직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차이 자체가 좀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약간 넉넉한 차이였기 때문에 판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우변은 아마 지킬 거고요. 무슨 뭐 더 두더라도 별로 득이 없으니까 아마 우변이 이렇게 지켜야 될 것 같고, 백이 여기 간다면은 이렇게 가서 점점 판이 좁혀지고 있으니까. 네. 자, 이제 반상 최대는 하변입니다. 거기는 기분 좋은 자리죠. 아래쪽을 두기 전에 기분 좋은 선수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심우섭 선수가 그래도 조금씩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백이 연결되고 나니까 중앙 쪽에 또 집이 생길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도 좀 집 모양이 생겼고, 그리고 이 모양 자체도 이게 큰 집이 아니에요. 여기 이어주게 되면, 그렇죠. 뭐 이런 자리도 이제 붙여서 이게 다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몇 집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거의 단순히 연결에 가까운 자리를 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를 안 뒀더라면 연결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과 맞보기였거든요. 아, 그 자리.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자리네요. 반발은 안 될까요? 반발은 어렵죠? 예, 이게 뭐 뚫리는 곳이 바로 눈에 보여서 반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받아주어야 한다면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림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흙의 집이 크진 않습니다. 하변 뚫는 자리는 빨리 두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흙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주어야 하고요. 김정은 선수 약간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지 이게 않죠. 왜 이 선으로 이렇게 다 집이 나는 형태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상변 쪽에 이 선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그림은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심우섭 선수가 차근차근 지금 추격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김정우 선수, 뭐 흑의 우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흑이 계속해서 받아주어야 하고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백이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지만 형세는 아직 흑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니어 선수들이 아무래도 주니어 선수들에 비해서 계산이라든지 형세 판단에 약간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특히 초읽기 상황이고 하면은 정확한 형세 판단보다는 그냥 이제 흐름이나 느낌에 네. 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백이 중앙을 선택한 거죠? 네, 중앙이 더 크다. 여기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래도 백이 여기를 막았더라면은 조금 더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을 이렇게 단순히 지켜서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반상 최대의 자리를 흑이 차지했습니다. 중앙 큰 집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요.
자리 선수가 됩니까? 이건 지금 이제 흙이 돌이 이런 데 오게 되면요. 이런 데 오게 되면 여기가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 선수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흙이 하변 쪽으로 향할 수는 없을까요? 하변을 향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를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곳을 하나 먼저 찝어봤을 때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 물어보네요. 이게 위로 받자니 막는 게 선수 당하니까 이게 아프고요. 여기를 이어서 받자니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끊어지는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럼 선수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찝어서 오히려 백이 손해를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점점 더 역전이 어려워져 가는 건데요. 그러면 선우수가 다시 바뀌었어요. 네. 뭐 잡히는 게 일단 10집 이상짜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자, 백이 찝어왔을 때 김정우 선수의 응수도 정확합니다. 자, 이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뭐 중앙도 지금 흙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중앙을 흙이 먼저 간다면 뭐 하변을 거의 선수로 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세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철기여서 손이 네. 좀 불안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도 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받아도요. 지금 여기 끊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받아도 이건 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읽기 상황이다 보니까 초읽기 몰리면서 손이 좀 불안했는데요. 김정우 선수 침착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흙이 워낙 두터워서 역전할 곳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김정우 선수가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한다면은 거의 승리가 결정적이죠. 자, 이제 중앙 쪽 먼저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둔다면 어디인가요? 네, 역시 뭐 여기 한 칸 눈에 보이죠? 이런데 들여다봐도 그냥 이렇게 뭐 막아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차단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선은 그 자리 이어두었는데요. 네, 거기는 선수 자리입니다.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흙의 승리입니다. 사실 서울 푸른돌 팀은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력이 있는 팀이죠. 또 울산 금화건설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길목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현재까지는 김정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더가 만만치 않게 짜여졌기 때문에 이 판에 승리한다면 3대2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만만치 않은 오더가 나올 때는 뭐 한쪽으로 뭔가 기우는 상황도 나오지만 그래도 대부분 또 3대2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그런 오더일 때는 내가 지면은 우리 팀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 5판에서 한 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내가 이겼을 때는 나머지 4판에서 2대2 승부만 나와도 이기는 거고 네. 내가 졌을 때는 나머지 판에서 3대1이 나와야 이기는 거거든요.
한 판 한 판이 소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것도 이제 시간 연장책으로 둔 수인데 아, 어떤가요? 약간 악수라고 봐야죠. 나중에 뛰어서 끝내게 할 가능성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는 없던 자리입니다. 흙이 10분짜리가 없어서 변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변수라고 한다면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읽기 상황이라는 지금 건드려 봅니다. 이거 뭐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 될 게 없죠. 자, 막아둔다면 흙의 연결에는 문제가 없고요. 흙이 잘 두어왔기 때문에 가장 쉽게 처리를 한다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었네요. 그렇게요. 지금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긴 되죠.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맞고 이건 뭐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백이 네, 여기도 사실 걸려 있고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거네요. 또 이제 뭐 막는 게 제일 쉬워 보여요. 막았을 때 여기를 나와 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처리를 하면 되는 장면인데요.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가 형세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가요, 혹시? 근데 이건 흐름으로 봤을 때도 마지막에 지금 또 이 한 수가 약간 선우수를 바꿔줬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요. 그냥 받아둔다면 좀 쉬운 선택인데요. 고민이 길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고민하면 사실 불안해요. 트랙기도 하나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가네요. 이건 심우섭 선수가 뭔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수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일단 먼저 붙였습니다. 지금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예, 시간을 좀 벌겠다는 거죠, 이거는. 김정우 선수 수익기가 확실히 된 걸까요? 좀 어려운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도 백이 잘 안 되긴 하네요. 여기 있고 이렇게 두더라도 나갔을 때가 예, 어려운가요? 나갈 때 젖히는 수밖에 없어요.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 수네요. 여기를 붙였을 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네. 결국은 안으로 뭔가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 싸움도 일단 뭐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사실 패가 난다고 해도 여기 패감도 많고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수는 생겼지만 어차피 흙이 되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이 수를 이제 정확하게 읽고 둔 거라면은 여기서 끝을 내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초읽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초읽기에 몰려서 두는 거라면 좀 불안 요소가 있죠. 자, 우선은 백도 차단을 했습니다. 네, 뭐 심우섭 선수는 이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에요. 좀 물러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흑돌이 잡히면 당연히 역전이죠. 이건 중앙이 커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백이 안 되는 그림이었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는 뭐 당연히 치받아야 되고요. 젖히면 잡히니까 치받아야 되고 여기를 나가고 붙이면 이게 지금 제일 깔끔해요. 네, 알기 쉬워 보입니다. 김정우 선수도 나갈 때 이미 이 정도 수익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불안했다면 선택을 안 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확신이 없나요? 표정을 봐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젖히는 곳까지. 자, 여기서 이 수를 두면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돼요. 네. 크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요.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젖히는 수 다음에 이 두 가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김정우 선수의 표정이 확신이 없어 보여서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불안하게 착수를 했는데 선수 자리죠? 여길 두면 끊어간다. 여길 둬서 이거 약간 패가 되는 자리인데요. 이 젖히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패가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패감은 흙이 많네요. 네. 많아서 일단 받긴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애매한 자리를 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환이 굳이 필요가 있는 교환인가요? 그렇죠. 사실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붙이는 수는. 붙여갈 때도 도움이 좀 되나요? 붙여갈 때. 아까 이제 뭐 막아서 오는 건데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뭐 수상전이 도저히 될 리가 없겠죠? 다섯 수. 네. 받아주었고요. 자, 지금도 붙이면 돼요. 이 수로 뭐 심우섭 선수는 돌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좀 붙이는 수 못 봤나요? 이거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있고 수상전의 형태가 일단 나오거든요. 네.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둬서는 안 되죠. 이거는 잡혀요. 이건 오히려 흙이 잡히고요. 갑자기 좀 불안해졌는데요. 자, 지금이라도 일단 이었고요. 여기가 선수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끊어가면요.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네. 여기까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젖혀가는 수도 선수예요. 밀어가면 사실 바로 제압이 되니까 네. 받아야 될 때 그때 젖혀가면 되겠네요. 이건 되는 건가요? 이건 이렇게 한 칸 뛰면 여기가 지금 막상 수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끊고 바로 들어가면은 이 한 수만 늘리면 그러니까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백이 잡혔네요. 그런데 조금 불안하게 두었거든요. 지금도 젖혔거든요. 지금 이 자리 먼저 교환해야 돼요. 이 그림도 흙이 되는 그림이었군요. 예, 지금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젖히는 교환까지는 해야 돼요. 이 젖히는 교환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메어간다고 하면요. 지금 다른 자리를 간 것 같아요. 자, 이건 오히려 크게 한 수 빠르죠. 한 수만 늘어도. 지금 그 자리 선수에도 젖히는 거 선수 되는 건가요? 이건 약간은 불안하죠. 끊는 게 확실했는데 그럼 미는 게 아주 확실하게 선수였는데 지금은 있고 젖혔을 때 뭔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김정우 선수가 쇠기가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불안해졌어요. 뭔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여기 끊어지는 자리 또 남아 있고. 네.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었던 자리였거든요. 지금도 일단 여긴 젖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젖혀가서 이 교환을 해놓는 자체로 백도 연결이 아주 깔끔하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곳을 가면 또 끊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간다든지 해서 이 약점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밀어둔 수는 악수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안에서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약간 불안 요소가 생겼어요. 지금 김정우 선수가 수일키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연장책을 두는 손길도 좀 계속해서 불안하거든요. 사실 저초간수로 붙여갔다면 가장 깔끔했는데요. 그렇죠. 이수가 제일 깔끔했고요. 그 다음에도 그냥 여기 처리하고 젖혔으면은 백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촐리끼인데요. 초가 불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연장책을 찾고 있죠. 네네네. 심우섭 선수 일단 바로 두면서 시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곳에서 승부가 마무리되겠다고 보았는데 다시 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지금도 젖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칸을 뛰던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약점을 노리면서 지금 백은 어차피 크기 젖히든 뛰든 여길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잡혔어요. 수가 안 늘어나죠. 바로 잡혀요. 이게 갑자기 뭡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젖혀도 이거 빵따님 되는 형태면은 이제 안 되죠. 너무 악수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역전이네요. 이건 잡혔네요. 잡혔어요. 거기가 어떻게 잡히는 그림이 나와요. 중앙 쪽에 흙이 수가 는다면 가능한데 수가 늘어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그래서 젖히는 교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환이 있었으면 이거는 수를 바로 메울 수가 없어요. 이건 큰 차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나올 수도 당연히 없는 자리고요. 이거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버리는 건가요? 이건 졌어요. 이건 갑자기 그냥 바둑이 끝나버렸네요. 사실 흙이 중앙 쪽 삭감을 하는 데부터 시작된 모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 쪽 백집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졌을 것 같은데요. 김정우 선수가 일단 형세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 수를 정확하게 읽고 나간 거였다면 괜찮았는데 네. 수를 정확하게 보고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건 중앙집이 너무 크게 났는데요. 여기도 지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백이 뚫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건 오히려 김정은 선수가 돌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계속해서 수를 읽어보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모양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사실 심우섭 선수가 여기 찝는 수가 실수였는데 근데 찝는 수로 막아도 좀 바둑이 지는 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여기서 실수가 유도돼 버렸네요. 그렇네요. 예, 흙이 한 칸 뛰는 데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냥 쉽게 받았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초읽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김정우 선수도 형세에 대한 좀 확신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읽기도 여길 껴붙이는 수, 또 이제 여기에 젖혀가는 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김정우 선수가 다 놓쳤습니다. 네. 지금은 중앙이 너무 크게 났어요. 김정우 선수도 이제는 승부를 알고 좀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지금은 이 바둑이 이제
오히려 역전될 수 없는 바둑이 되어버렸고요.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쉽게 돌을 못 거두네요. 돌을 거두었습니다. 바둑이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쓸기를 하고 있는데 예. 두 선수가 과연 붙이는 수를 봤을까요? 심호섭 선수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끊는 수, 이 수는 지금 본 것 같네요. 뒤늦게. 젖히는 수가 선수가 예. 됐다면 그렇죠. 그렇게 뒀으면 100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선수 모두 그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심호섭 선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도 안 된다. 나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은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바로 막히는 형태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수 이미 늦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해놨어도 되는군요. 그러네요. 그것만 해놔도 어차피 잡히는 형태였네요. 자, 심호섭 선수가 오늘 대국 100불개 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복기를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역시 마지막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심호섭 선수 위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승리를 거두네요. 근데 중반에 김종우 선수가 뒤에서 수를 내서 패가에서 바꿔치기에서는 제가 불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김종우 선수의 수일기 착오로 운 좋게 제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좀 뭔가 운이 좀 많이 닿은 것 같고 뭐 실력이 여기 모든 선수들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견다 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울산하고의 승리를 거둔다면은 뭐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 선수들 화이팅 부탁합니다. 역시 심우섭 선수가 말한 대로 귀에서 좀 손해를 본 뒤에는 계속 안 좋은 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부수가 통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의 수일기 착각이 있었고 그냥 김정은 선수가 사실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갔어도 네. 너무나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우 선수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과연 총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3대2 승부가 나왔고요. 승부판이었네요. 그러네요. 이 판이 승부판이 됐네요. 정말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자, 15라운드 총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포 원봉 루엔스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전라남도와 서울 키바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바둑협회가 전북아시아펜스에게 3대2 승리, 부산 이붕장학회가 순천만 국가정원에게 5대0 승리를 거두었네요. 서울 푸른돌이 울산 금화건설에게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경기 바이오제맥스와 화성시가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대전광역시는 인천 SRC에게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5라운드까지 진행된 순위인데요. 변동이 좀 있었을까요? 전라남도 팀이 2위에 올라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아시아펜스도 지금 이제 8승, 부산 이붕장학회 8승인데 이 두 팀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남은 2라운드 거의 다 승리를 거둬야만 10승을 해놓고 뭔가 울산 금화건설의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울산 금화건설이 어떻게 보면 이기면은 거의 이제 4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대국에서 패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매직 리그인데요. 이곳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변동이 없었군요. 예, 이제는 뭐 일단 1, 2, 3위까지는 거의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12승, 11승, 10승. 서울 푸른돌도 이제 4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것 같고요. 아산 아름다운 CC가 2승을 거둔다고 했을 때 함양산삼이 2패를 거둔다면 이 변수가 하나 있네요. 아직까지. 함양산삼 그래도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우 선수 오늘 정말 중요한 대국이었는데 또 내용이 너무 아쉬웠어요.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일단 3대2 역전패. 어떻게 보면 이겼다면 오히려 3대2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판이었는데 남은 경기들 또 이제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잘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6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